지난 20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인류가 이뤄낸 이 놀라운 발전의 여정을 데이터와 함께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지난 200년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1820년에는요, 전 세계 사람 10명 중에 9명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열의 9이 글을 알죠?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인류는 어떻게 이렇게 믿기 힘든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 발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건강이죠. 제1장, 생존을 배우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이 빠른 시대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가장 극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존율입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이렇게나 급격하게 떨어진 건 인류가 이뤄낸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케냐에서 구충 사업에 딱 $100,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를 투자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13.9년을 더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보건 분야의 개발 원조 자금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늘지 않고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죠. 자, 이렇게 건강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마련됐어요. 그럼 그 위에는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바로 두 번째 장, 교육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과 더불어서 발전을 이끈 또 하나의 엔진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난 200년간 인류가 문맹을 어떻게 정복해왔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18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12%만이 글을 알았어요. 정말 소수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20세기 후반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은 86%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단하죠?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프리카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지금 젊은 세대의 글을 아는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단 한 세대 만에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글만 읽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요,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믿게 되고 사회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회 전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교육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장, 변화의 엔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을 보면 여성들이 평균 6년 교육받을 때 아이를 4.7명 낳아요. 그런데 유럽처럼 교육기간이 11.5년으로 늘어나면요, 출산율이 1.6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교육이 여성들에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요, TV 드라마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소가족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아이를 덜 낳았는데 그 효과가 무려 1.6년 동안 교육을 더 받은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대요. 와, 대중문화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경제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됐고요. 그러자 결혼이나 출산을 좀 미루게 되고
또 아이도 전보다 적게 낳고 싶어 했대요. 결국 돈을 버는 힘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힘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까지 건강, 교육, 그리고 경제적 자립까지 인류 발전의 토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을까요? 마지막 장, 우리는 더 만족하는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어느 정도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삶의 만족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살고 건강한 나라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돈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단순한 공식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이죠. 지난 수십 년간 경제는 계속 성장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평균 행복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불평등, 즉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하나 알면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의 자기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에 다 적응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결혼이나 이혼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들은 행복의 기준점 자체를 영구적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200년간의 대장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류는 건강과 교육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둘째,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사회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건강이 행복과 분명히 관련은 있지만 불평등이라는 큰 숙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이 단단한 토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200년 동안 우리는 이 위에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지어 올리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